오늘 강의할 거는 체크박스라고 하는 강의 내용인데 체크박스 개체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핵심적으로 배웠던 게 뭐예요? 라디오라는 거였죠. 라디오 개체를 가지고 selected response 하는 거를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해서 그냥 이 중에 뭐 내가 3번을 선택하면 3번 값 가져오는 거는 했죠. 라디오를 정의를 하고 라디오 R1 같은 거 정의하고 라디오 R1 부르면 앞에서 했었던 라디오 R1의 값이 들어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로는 뭘로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값이 들어오면 라디오에서 들어온 값이 뭐면 어디로 보내라 이런 거를 했었죠. 조건문을 처리를 했었죠. 그 조건문 처리를 컨트롤하는 함수 이름이 map이었어요. map 함수였어요. 그래서 라디오하고 map하고는 찰떡궁합이에요. 이 두 개를 잘 알아야지 답이 들어왔을 때 유저가 무슨 응답을 했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점프를 할 건지 맞았다 틀렸다를 할 건지 어디로 보낼 건지 점수 계산을 할 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몇 번 해보면 라디오랑 맵이 코드가 계속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해져요. 근데 저는 라디오랑 맵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랑 맵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익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GPT한테 문항을 생성하라 그러니까 어때요? 생성이니까 불러온 걸 라디오에 앉히는 거. 김기론 선생님도 라디오에 앉히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select로 하는 거 있죠. 그 중에 뭘 주고 A, B, C도 select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GPT가 뭔가를 생성했을 때 문항을 만들잖아요. 특히 멀티플 초이스를 만들었을 때 라디오에 앉히기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GPT가 문항을 만들어 봐 했을 때 라디오에 앉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스템이 있어야 되고 디스트랙트 옵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잘 안 앉혀져. 오류도 많이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거 있죠. 저 어디서 앉혔어요? 저희 성당 거 한글학교 할 때 어디다 앉혔나요? 셀렉트에다가 앉혔잖아요. 질문하고 GPT가 질문 만들었다 그래요. 명제를 주면 GPT가 질문을 만든다 그랬죠. 명제 리스트를 테이블처럼 잘 정리된 것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명제마다 뭐예요? 질문을 만들죠. 질문을 만들고 나면 ABCD라고 만들고 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다가 select로 받았다고. ABCD라고 하고 select로 ABCD 하니까 뭐 앉히고 뭐고 필요가 없잖아요. select ABCD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문항을 생성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거는 뭐예요? 문항을 내가 생성한 건 아니었지. 만든 문항을 주고 하라고 하는 거였지. 다른 거예요. 자, 있는 문항 DB에다가 불러가지고 하는 거는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프로젝트는. 내가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시큐리티에 관련된 질문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질문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psychological assessment는 생성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래. 그 있는 DB에다 불러준 거지. 근데 이제 그레이딩이나 피드백이 생성형이 된 거지. 아시겠죠? 네. 근데 있는 문항을 불러가지고 앉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때는 오류가 없으니까 내가 질문도 알고 답변도 하는 게 GPT한테 실시간으로 생성시켜 달라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생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룰 베이스드는 룰을 다 정해놓고 하는 거를 룰 베이스드. 네, 있는 문항 가지고 하는 거는 약간 룰 베이스드에 가깝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뭘 보여줬습니까? GPT한테 다 생성해. 네가 알아서 아무거나 한번 해봐. 그게 랭귀지 모형이에요. 근데 내가 명제를 주고 내가 근데 들어가야 되는 핵심을 주고 GPT한테 만들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중간에 힘을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요.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퀴즈를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줍니까 안 줍니까? GPT가 만들어 줍니다.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그럼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오징어 게임에 대한 명제는 내가 뽑아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줘. 이 명제를 가지고 만들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보여줬죠. 그러면 어때요? 훨씬 질서정연하게 됩니다. 참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돼요. 명제가 참이잖아.
참된 지식을 담고 있는 게 명제라고. 아시겠죠? 그걸 명제라고 부르잖아요. 그 명제를 내가 갖고 있는데 명제 리스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밸런싱이 잘 돼야 안 돼요? 돼요. 챕터 1에서 하나 주고 챕터 2에서 하나 주고 챕터 3에서 하나 주면 전체 챕터를 갖다가 일반적인 형태로 해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한쪽에 쏠리잖아요. 그 바이어스 된다. 레프리젠터티브 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그런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GPT한테 다 맡기지 않고 우리가 핵심을 주고 내가 핵심의 어떤 모형을 만든 다음에 테이블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하는 생성을 온톨로지 마더 센터 제너레이션 생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뭐 말이 나중에 페이퍼 우리가 지금 연구 논문 쓰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앱 만들려고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런 걸 나중에 페이퍼 쓸 때 이야기를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물어보는데, 자, 왜 이런 짓이 생겼냐면 여기 사탐이나 과탐 가면요 전부 다 이거가 7, 80%예요. 어떤 형태의 문항입니까? 멀티플 초이스이긴 한데 맞는 거를 다 골라라라는 문항이에요. Select all correct 형태예요. 근데 왜 수능이 이렇게, 이거 오답률 얼마여야 돼요? 이론적으로. 진민쌤, 이 오답률이 얼마여야 돼요? 오지선단을. 이 문항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으면. 오답률이 얼마여야 돼요? 뭐가 0%가 오답률이야? 멀티플 초이스인데. 20% 해야 되잖아요. 모르는 애들이 20% 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이 문항의 오답률은. 그렇죠? 네. 근데 오답률 60%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문항은 쓰레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안 하잖아, 수능 문항은. 분석 우리 제대로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얼마나 수능이 나쁜 건지, 사이코메트릭하게는 나쁜 건지. 근데 프랙티컬하게는 뭐, 그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죠, 우리는.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그 사이코메트리시안 안 한다고 그 얘기를.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어? 카르텔에 걸리고 뭐 이런 거. 왜냐면 이건 완전히 수능은 뭐예요? 이건 사이언티픽한 시험이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이상한 시험이 됐던 거예요. 과학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 잠시만요. 예, 요거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문항을. 25%도 안 되는 만든 이유는 하나만 물어보면 쉽잖아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옳은 것을 골라라고 하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select all true라는 이 문항의 구조는 난이도 조절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난이도를 조절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어때요? 난이도가 굉장히 오답률이 높다는 얘기는 난이도가 굉장히 뭐예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오답률이 높은 거랑 어려운 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 셀렉트 오는 거예요. 세 개를 짬뽕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죠. 그걸 조합을 해서 만드는 그런 그 니즈가 있는 거죠. 예, 질문하십시오. 네. 그쵸. 그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성격 테스트는 그냥 뭐 다른 거죠. 지금 이제 코그니티브 어치먼트 쪽 하는 거에 대한 거 할 때 difficulty라는 게 말이 있는 거지. 예, 성격 테스트는 뭐 difficulty라는 개념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맞고 틀리고 했을 때 하는 코그니티브 어치먼트 테스트를 할 때의 이슈입니다. 자, 그거를 이제 오늘 해결을 해보려고 하니까 라디오로는 그게 안 되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문항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때요? 겐토 때리면 어때요? 겐토 때린 친구들이 위너인 거예요, 이거는. 겐토로 하면 뭐 20%까지 맞추는데 40%까지 올라갔잖아요. 오답이 60%니까 맞출 확률이 4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안다고 하다 이제 말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elect all도 멀티플 초이스로 맞추면 하게 되면 몰라도 맞출 수 있는 확률이 20%나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개체는 뭐냐면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요? 저번 시간에 죄송합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요거 배웠죠. 이거를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네. 저번 시간에 라디오랑 맵을 배웠죠. 오늘은 그리고 select를 배웠어요. 두 개를 다 숙지를 하셔야지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오늘 배울 것은 체크박스를 배울 겁니다. 근데 체크박스라는 개체를 하게 되면 근데 오히려 선택을 하면 체크박스가 리턴 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체크박스를 받았을 때 참과 거짓이 있는 것이었을 때 그레이딩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이게 룰 베이스드 그레이딩을 해야 되잖아요. 할 때 예를 들어서 GPT한테 넘기고 그레이딩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룰 베이스드 그레이딩을 할 때 체크박스에 받았던 개체를 참과 거짓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까탈스러운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함수 두 개를 더 만든 거예요. 하나가 compare 함수예요. compare는 list of value를 compare 해줘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compare 함수는 맵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에요. compare 함수는 list of value 두 개를 비교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봅시다. compare A, B, C, D, A, C, B, D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equal이라는 조건을 맨 마지막에 주잖아요. 그럼 뭘 주냐 하면 각 개체별로 비교를 해서 여기도 A고 여기도 A야. 두 개가 참이네. 여기는 두 번째가 B고 두 번째는 C야. 이 조건에 의하면 거짓이네. 이래서 각 개체별로 비교한 것에 참 true, false를 돌려줘요. compare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보다 커, 얘가 얘보다 작아. if문을 한 200만 개를 적어야 되는 if문을 한 개 함수로 딱 때려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list of value와 list of value를 두 개를 비교를 하고 할 때 compare라는 함수가 있었지. 그래서 크거나 작거나 같거나 이렇게 해서 true, false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맵하고는 다른데 맵은 뭐였었어요? 맵은 뭐였어요? 얘가 이런 값이면 이렇게 해줘야였잖아요. 어떤 것이 이러한 값들이면 이렇게 해줘라는 게 맵 함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compare는 뭐예요? 이거와 이게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를 해서 true, false를 돌려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compare 함수를 잘 알고 계셔야지 이거는 compare 함수는 따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따로 쓸 수도 있는데 select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 equal입니다. equal도 compare하고 비슷한데요. 뭘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리스트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개체만 다른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no가 있어요. no가 없으면 이 두 개의 리스트가 정확하게 같아야지 true를 false 해줘요. no가 있으면 뭐냐면 두 개의 리스트가 순서만 바뀐 상태에서 같은 거를 확인을 해줘요. equal 함수가. 그래서 애플, 바나나, 체리를 주고 바나나, 체리, 애플을 줬잖아요. 두 개가 같아요? 안 같아요? 정확하게 같진 않지만 순서가 바뀐 상태로 같죠. 그래서 NO를 쓰게 되면 얘가 참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함수가 필요하더라고. 제가 그 selected 되어 있는 체크박스를 그레이딩을 하려니까 이 두 가지 함수가 없으면 그레이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섞어가지고 나오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얘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라디오는 받는 값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좀 간단해요. 라디오로 받는 거를 그레이딩하는 맵 함수 하나만 있으면 MAP라는 함수만 있으면 대부분 다 처리가 됩니다. 룰 베이스 그레이딩이, 스코어링이. 아시겠죠?
이거 했을 때는 몇 점이야, 이거 했을 때는 맞아, 이거 했을 때는 correct이야, incorrect가 돼요. 근데 체크박스는 어디서 지금 멘탈이 터지는 거예요? 받는 값이 여러 개잖아요.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전부 다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그거 그레이딩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이슈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equal과 compare 함수로 두 개, compare를 먼저 하고 equal을 해서 그 그레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박스 개체예요, 이제. 자, equal, compare하고 equal 한다 그랬어요. 체크박스는 굉장히 쉬워요. 너 합의가 뭐냐? 그러면 체크박스에 개체 정의하고 들어가는 거 있죠. 위에 질문 있죠. 질문 같은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체크박스에 들어가는 옵션들 쭉 나열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는 굉장히 다들 웃어요. 아우 쉽네 체크박스. 이게 뭐 어려워. 내가 그랬죠. 체크박스 그레이딩 하는 게 극악의 난이도라고. 문항 생성을 해야 되는데 얘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레이딩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 개 나왔는데 답이 여러 개인데 답이 다 선택한 것일 수도 있고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레이딩 어떻게 할 건데를 해결하기 위해서 compare랑 equal 함수로 해결을 한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select all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 주고 동물을 다 선택하시오 라고 하면 어때요? 쭉 옵션을 주고 나서 rock, rabbit, cat, tree 하고 셔플을 한번 했어요. 그럼 여기 이제 바뀌겠죠. 여기 들어오는 체크박스 개체가. 근데 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뭐예요? rabbit하고 cat이라는 게 답이 알고 있잖아요. 요 네 개 중에 동물은 rabbit하고 cat만 있는 게 되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체크박스에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체크박스에 들어온 것이 rabbit하고 cat인지를 equal을 체크업을 하는데 순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cat rabbit일 수도 있고 rabbit cat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입력 받은 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o를 적어줘야지 exact match는 아니지만 개체로는 같다라고 해서 우리가 true를 return할 수가 있는 거예요. equal 함수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처음에는 equal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스코링을 할 때. 요거 5개 중에 요 2개만 하면 나는 답이니까 2개를, 근데 셔플하면 되잖아. 안 그러면 이게 셔플하면 요거는 바뀌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하고 3개든 4개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필터하고 equal하는 건 조금 어려운 거니까 넘어갑시다. 필터는 거의 안 쓰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는데 필터하고 equal은 거의 안 쓰고 compare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stem이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odd, even 쭉 나와요. 1은 양수고,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셔플을 했죠. 그리고 링크를 걸었어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5개가 음수일지 양수일지 몰라요. 근데 정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섞인 게 페어가 정답은 알고 있죠. 여기서 하나 게임이 더 들어갑니다. 머리를 잘 쓰세요. 집중하세요. 그 answer를 한 번 더 섞는 거예요. 자, 원래 리스트가 있고 원래 리스트가 있는데 섞을 때는 페어를 딱 맞춰서 섞었어요. 그래서 답이 안 흐트러졌어요. answer는 답이 안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질문과 답이 페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놓은 답을 한 번 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내가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답을 한 번 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shuffled answer라고 저장을 하세요. 머릿속에. 이게 logic인데 이 logic을 계속 씁니다. 제가. 바꾸는데 처음에는 뭐예요? 셔플을 하지만 뭐예요? 페어를 맞춰서 셔플을 했기 때문에 답이 정확하게 맞아. 근데 그 답을 한 번 더 바꾸는 거예요. 꼬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답이. 그놈한테. 왜냐면 내가 바꿨잖아요. 근데 원래 정답을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어요. answer가 답인데 SAN은 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게 되면 이렇게 네. 그러면 stem 1과 AN1은 답의 페어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stem 2와 AN2는 페어가 맞는데 SAN으로 줬잖아, 내가. 그러니까 답일지 틀릴지 모르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체크박스에 Q에서 불린을 넣으면 뭐가 리턴이 되냐면요. 체크박스에서 그 아까 Q라고 했던 거 있죠. 그냥 넣으면 했던 거에 값이 나와요. 불린을 넣으면 선택했냐 선택했지 않았냐 true false로 나와요. 첫 번째 걸 선택했냐 안 했냐 true false로 나옵니다. 불린 형태로 나와요. 그거 하고 잘 보세요. 요거는 뭐예요? 그러면 유저한테 받았던 선택됐다 선택되지 않았다가 SAN과 비교한 것이 이퀄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퀄이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쵸? 그걸 가지고 다시 주게 되면 얘가 SAN과 이퀄을 했으면 SAN과 이퀄을 했냐 안 했냐를 봤기 때문에 여기 답인지 안 한지의 true, false의 리스트가 나와요. 그거 하고 다시 컴페어를 먼저 해줘요. 컴페어를 먼저 한 다음에 equal로 다시 하게 되면 이 전체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가 return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게요. 요게 AN은 알고 있는데 AN은 알고 있어요. 그죠? AN을 알고 있는데 SAN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SAN으로 물어봐요. 근데 SAN하고 AN하고가 맞으면 참이고 틀리면 false잖아요. 그렇잖아요. AN하고 SAN하고 같으면 참이고 틀리면 false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 하고 그쵸? 요거를 SAN하고 하면 true false 맞아요. 나오겠죠? 요거 하고 체크박스에 나온 값하고 이퀄이냐 아니냐로 해서 그레이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이 로직을 이해를 하려면. 근데 이 로직이 한 번만 이해가 되면 되는데 그 한 번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요. 한 번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이해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다 치우고 처음부터 한 번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쳐다본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에는 어때요? 계속 쓰시면 돼요. 똑같이. 요거 숫자만 조금 바꾸면 돼요. 뭐 1번부터 3번까지 1번부터 해서.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이걸 못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레이딩은 제대로 되긴 되는데 이게 왜 되는지 안 되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면 자꾸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드려도 뭘 바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코드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select all 할 때는 여기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logic은 여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select all question. 자, 그래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10은 odd고 2는 even이고 9은 odd다 그랬죠. 그러면 요건 SAN에서 나온 거니까 AN이 있죠. AN은 뭐였을까요? 10은 even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even, odd인데 even, odd와 odd, even을 두 개 뭐 한다 그랬죠. 처음에 compare 한다 그랬죠. compare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과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얘는 맞은 그 패턴과 SAN과 AN이 맞은 패턴과 유저가 선택한 패턴이 같은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DB 안에는 뭐가 있어요? 10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even이라고 적혀져 있을 거 아니에요. 2는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even이라고 적혀져 있고 9은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odd라고 적혀져 있죠. 그쵸? 그거 하고 예? even, odd 하고 SNN 하고 같냐 안 같냐 compare 한다 그랬죠. 그럼 뭐가 return이 돼요? 첫 번째는 뭐가 return이 돼요? false가 돼요. 왜냐면 odd와 even은 다르잖아. 그래서 false가 return되고 false, true가 return이 돼요. compare를 하게 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컴페어를 하면 그게 리턴이 돼요. 첫 번째 거는 같아. SNN과 AN을 비교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패턴이 true, false, true, true가 false, true, true가 컴페어한 그 내용이 유저가 셀렉트한 Q에서 불린으로 한 것과 패턴이 같는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렉터 그레이딩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페어를 잘 맞춰 놓으세요. 정답과 오답을. 그 다음에 뭐예요? 정답과 오답, 정답을 한번 섞으세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정답하고 섞은 거하고 패턴을 비교를 하세요. 두 개 페어가 맞냐 안 맞냐. 그걸 컴페어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컴페어가 되면 다 맞으면 true가 나오겠죠. 다 맞아. 그러면 그 패턴하고 유저가 선택한 패턴하고 같냐 안 같냐를 비교를 하게 되면 유저의 그레이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생각했는데 만 이틀이 걸렸습니다. 함수 짜가지고 넣었는데 이거 자동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데 이걸 생각을 해가지고 함수까지 만들어가지고 윤경 교수님하고 자동화 시킬 수 있게까지 만든 사람도 있잖아. 이거 만들어 준 거 이해도 못하면 어떡하냐. 그쵸? 그래서 세 개가 체크박스하고 그러면 뭐예요? 컴페어하고 이퀄하고 이 친구가 굉장히 잘 일을 하면서 갑자기 빠바바방 하면서 자동 문항 생성이 셀렉트 올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면서 합시다. 백문이 불여 뭐라고? 1레벨 보면서 합시다.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근데 재밌기도 하죠? 신기하죠?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 해봅시다. 처음에 뭐 했어요? 제가 여기서 변수 세 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 턴에서 뭐 했어요? 변수 세 개를 정의했어요. 합의는 뭐냐? 쭉 나오는 거. 두 번째는 뭐야? thing. 셔플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animal. 이렇게 나왔어요. thing 중에 rabbit하고 cat이 animal이라는 거 내가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체크박스 개체를 열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C1이라는 체크박스를 만들 텐데 select your hobbies 하고 hobby라는 정의하는 변수 있죠. 가져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턴 1이 이렇게 보인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요. 턴 1이 이렇게 보일 때 내가 너 취미가 뭐냐? 게이밍이지 당연히. 쿠킹 할까? 쿠킹? 쿠킹. 집사람 보면 웃겠네. 요 두 개를 해요. 그러면 두 번째 턴 있죠. 두 번째 턴은 요거고 첫 번째 턴은 이제 변수 정의한다고 써먹었고 세 번째 턴에서 체크박스 C1이라고 했죠. 그럼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앞에 정의한 C1이 선택한 그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해보면 턴 3로 넘어가면서 내가 앞에 게이밍과 쿠킹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세 번째 턴에 게이밍, vertical bar, 쿠킹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게이밍이 아니라 reading하고 traveling이 나의 취미야 두 개를 선택을 하면 reading과 traveling이 return됩니다.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보여주니까 좀 나은데요. 이러면서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타나도 우리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 구멍 만져봐야지 알지. 믿음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봐야지 됩니다. 안 보여 하나 뭐 이런 스타일들 있잖아. 봐야 알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해가 되죠? 직관적으로 이거 어떻게 쓰는지.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은 99% 여기까지는 교수님 이게 무슨 평가공학이에요. 이거 그냥 HTML 라디오 개체 다룬 거잖아요. 이거 보여준 거 이거 불러오는 거.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지.
제가 그렇게 허술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레이딩까지 가야 된다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select all C2를 만들었어요. select all animal 그리고 things를 줬어요. things는 뭐였었어요? 아까 다 있는 거죠. 4개. 4개인데 4개를 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또 간단해요. 뭐가 나와요? 여기 나와야 되겠지. C2에. 그냥 animal, things 불러가지고 했고 그 중에 동물을 골라라까지 나와요. 그래서 동물을 골라라까지 나오는데 그럼 내가 이걸 하면 뭐 나올까? rabbit하고 tree 나오겠지 다음번에. 당연히. 여기까지는 no brainer. 오케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거를 골라라. 뭐 너는 이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하냐? 네가 한 행동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뭐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뭐 이거 뭐 물어보는 게 사이버 범죄가 됐든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답은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신 거예요. 턴 6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준비되셨어요? 체크박스 2에서 받은 그거 하고 애니멀이라고 내가 답으로 정해놓은 거 하고 래빗하고 캣하고 같아? 근데 no를 붙이면 뭐 한다고 그랬었어요? 정확하게 같아? 순서는 바뀌어도 돼. no는 순서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no가 빠지면 정확하게 같아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순서도 같아야 돼. no가 빠지면 어때요? tree, cat, rabbit 하나, rabbit, cat 하나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같으면 뭘 돌려준다 그랬어요? equal은 두 개가 일치하면 true를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rabbit하고 true를 하게 되면 해볼게요. 그러면 8번에서 5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turn 5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turn 5에서 rabbit이 나오죠. true를 선택을 했죠. 근데 false가 나옵니다. turn 6가. turn 6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수님, 그럼 이거 뭐 잘 모르는 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해봤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 해봅시다. 일단 맞춰봅시다. 넘어가고 rabbit하고 cat을 맞췄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 있는 rabbit과 네 번째 있는 cat을 선택했지만 하게 되면 여기서 뭐야? true가 나옵니다. 왜 그래요? rabbit하고 cat하고 rabbit 해도 상관이 없죠. 여기가 no가 되니까. 이거 한번 빼볼까요? 빼고 한번 해봅시다. 빼고 좀 cat, rabbit 나오는 걸 해봅시다. 이게 뺐어요. no를 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건 계속 반복하니까 죄송합니다. cat, rabbit 나왔네. 자, rabbit, cat이 답이라 그랬잖아. cat, rabbit을 찍을 수도 있잖아요. 답으로. 그쵸? 그렇게 하면 내가 no를 뺐잖아 여기서. 그래서 여기가 false가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굉장히 유용해요 이게. 여러분들 이거 정답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스코링을 할 때 스코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문항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체크박스 개체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제 코드 주고 뭐 할 때는 no mercy입니다. no mercy policy입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빡침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때 그게 뭐였죠? 수업을 안 들었구나. 난 네가 언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알 길이 없다.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막 안 가르쳤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못 배웠대요. 난 못 배운 사람인데요. 이러면서 막 어쩌라고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잘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빌딩 블락 같은 거라서 이런 걸로 막 이루어져 있다니까. 자, 각설하시고 다시 시작을 합시다. stem은 stem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에 뭘 했냐 하면 여기까지 했죠.
자, repeat을 하나 때릴게요. 근데 10번으로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스템에서는요, 그러면 에러가 나는데.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러가, 한번 돌리면 에러가 안 나는구나. 자, 요거를 정의를 해놨어요. 요만큼. 아시겠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읽어봅시다. 1 더하기 1은 1 더하기 2, 2 더하기 1, 1 더하기 3 쭉 적혀져 있죠. 순서에 맞춰서 답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은. 그러면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1 더하기 2는 뭐예요? 3. 그래서 질문에 들어간 핵심 요소하고 답하고 순서를 맞춰서 페어를 맞춰 놨어요. 그 다음에 셔플을 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링크 스템을 했습니다. 그럼 얘가 바뀔 때 얘가 연동해서 바뀌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answer를 한 번 더 셔플했어요. 그래서 SAN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나중에 코드에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answer가 셔플돼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 하면 스템은 뭐고 answer는 뭐고 SNAN이 뭔지 한번 찍어보라 그랬어요. 7번에 찍으라 그러니까 7번 턴에 요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찍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봅시다. 체크박스 8번은 또 쉬워요. 스템 1하고 answer 1하고 스템 1하고 SAN 1하고 스템 1하고 3하고 SAN 3하고 그러니까 AN하고 붙여주면 질문과 답이 페어가 정확하게 맞죠. 근데 뭐하고 붙여준 거예요 여기서는? SAN하고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빠진 거예요. 다 맞을 수도 있고 다 틀릴 수도 있고 일부만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SAN하고 페어를 해준다. SAN은 뭐예요? AN을 셔플한 게 SAN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해서 페어를 맞추니까 이제 아름다운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내가 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중에 참과 거짓을 골라봐. 맞는 거 다 골라라. Select all, collect true, pair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psychological한 질문도 돼요. 얘가 지금 인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문장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섞을 때. 이 중에서 네가 맞는 거를 골라봐 그랬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어떤 식으로 패턴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답이고 어떤 식으로는 오답인지 우리 알고 있죠. 근데 그걸 섞어서 주는 거예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섞어서 줄 수 있죠. 똑같아요. 그 개념은. 일단 각 잡고 하면 자 맞춰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이건 틀렸으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서밋을 하게 되면 8번 턴이 9번 턴으로 넘어가는데 비교를 합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나요? 처음에 잘 보세요. 9번 턴이 제일 중요하네요. 처음에 뭐래요? 체크박스 C3에서 C3에서 가져온 그 값하고 자, 그 값, 처음에 뭘 해요? 처음에 compare를 합니다. 뭐하고 compare해요? AN하고 SAN 1번, 3번이 같냐 틀리냐 그거 먼저 알아요. 다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true, false 요거 패턴이 나와요. 그거 하고 체크박스 거 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해서 이퀄하냐 안 이퀄하냐. 내가 이거를 볼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그럼 뭐라 벗겨보라 그랬죠. 하나씩 벗기는 겁니다. compare는 뭐예요? 요거 하고 또 뭐 벗겨보라. 그럼 안에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체크박스는 하나씩 이 달러를 아마 벗겨지니까 벗겨보는 겁니다. 안에 들어갔던 요소를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게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보여요.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점프를 한 번 했는데 또 넘어가고 틀린 거 넘어가고 자 이거 나왔죠? 자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선택을 안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선택을 안 했어요. 그러면 선택 기준은 뭐 false, false, true가 나와야 돼요. 이거 불린으로 때리면 뭐가 나와요? false, false, true가 나와야 돼요. 이 체크박스에. 그래서 서밋을 해보면 요게 나옵니다. 자, 두 개를 비교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compare를 해보니까 SNN과 AN을 비교하니까 얘는 다르고 마지막 게 맞네. 그래서 false, false, true가 나와야 돼요. 비교를 한 값은 compare 결과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체크박스에 네가 받은 거는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나는 선택 안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false, false, true가 나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퀄하냐 아냐에서 이퀄을 때렸죠. 두 개가 이퀄하냐를 안 하냐를 때렸죠. 그 패턴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을 때 true가 돼요. 기가 막히죠. 이틀 걸렸다니까 내가 만 이틀 썼다니까 이거 함수 만드는데. 그러면 다 돼요. 내가 질문과 답의 페어만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으면 select all이 돼요. 그러면서 아름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는 repeat이 우리 repeat 배웠죠? repeat 들어갔어요. repeat을 여기 쭉 한번 돌아가면서 다음 7번째까지 해보는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단계별로 해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다 틀렸으니까 없으면 그냥 서밋 하시면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갑자기 길어졌죠. 이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르려면 4개의 요소를 다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틀렸네? 5개의 요소를 다 비교해야 돼요. 다 틀렸네? 지금 다 틀린 것만 나오니까. 그러면 3개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하고 4개에서 맞는 거 고르는 거하고 5개에서 만드는 거 고르는 거하고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지금은 이그젬플이 좀 이 예제가 다 틀린 거니까 좀 그렇지만 어려워져요? 안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난이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조적으로 난이도를 컨트롤할. 그래서 p-value가 얼마? 그건 데이터가 들어와 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5개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3개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의 난이도는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너무 쉬워. 조금 어려워서 난이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내가 컨트롤이 돼요. 그 컨트롤러빌리티를 가지는 것은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집니다. 코그니티브하게. 인지적인 실험할 때도 왜 이게 어려워요? 5개의 요소를 다 풀어야 되잖아요. 다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코그니티브 로드가 더 많이 걸리죠. 그럴 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씩 물어볼 때만. 그리고 시험도 효과적이게 되고.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그 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도니까 또 리핏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맞고 또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쵸?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뭐 이건 틀리고 하나밖에 안 맞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단계는 19번 가봅시다. 19번은 뭘 했냐면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줬던 거는 뭐예요? 이런 스템을 줬죠. 1 더하기 1, 2 더하기 이런 걸 줬죠. 그죠? 이거를 뭘 해라 그랬냐면 워드로 바꾸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에 문항은 뭐였었어요? 앞에 문항은 naked math였죠. naked math예요. 거의 홀딱 벗고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 근데 야, 옷을 좀 입어보자. 그래도 만나는데. 그래서 단어로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준쌤, 어려워져요. 왜? 읽어야 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똑같은데 읽어야 되잖아, 이거는. 읽어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쵸?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또 조절할 수 있고, 이게 reading ability와 수학을 한꺼번에 측정하는 문항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분리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내가 뭘 했냐면 그냥 한마디만 적어서 19번 턴에 야, convert math equation을 워드로 좀 바꿔줘. 그 한마디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준 수학을 워드로 바꿔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돼.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앉힌 거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대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핵심 요소는 줬어요, 안 줬어요? 문항을 만들 때 1 더하기 1은 2라는 건 줬죠. 그죠? 그래 놓고 뭘 썼어요? 워드로 바꿔 언어적인 걸로 익스프레션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핵심을 줬기 때문에 답을 그레이딩 할 때 헷갈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은 똑같다니까. 그럼 뭘만 바꾼 거예요? 그냥 표현하는 방식만 바꾼 거예요. 그 그레이딩을 룰 베이스로 가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참 거짓은 흐트러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LLM을 써서 뭐예요? 말만 해달라는 거예요. LLM이 말을 잘하잖아. 그러면 이런 문항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까지. 여기 뭐 그러면 쭉 줘가지고 피드백 주고 하는 것도 나오겠죠. 아시겠죠?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머리가 터질 것 같죠? 머리를 이렇게까지 내가 써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조금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또 이러면 또 다 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좀 재밌는 것도 좀 해야지. 응?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것들 뭐 저기 뭐냐 김기란 선생님 오징어 게임 만들어져 가지고 저도 이거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제목은 왜 냉장고를 부탁해 먹어 있잖아요. 내 냉장고를 비워줘. 요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냉장고에 쭉 들어가는 내가 오늘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 번씩 하거든요. 자 이번 주랑 다음 주는 시장은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자기 혼자 선언을 합니다. 왜요? 냉장고에 뭐가 많아가지고 그거 다 비울 때까지 시장 보면 안 돼. 거기 있는 걸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것들이 쭉 있고 처음엔 좀 이렇게 따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요소마다 유닛마다 가격을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 될까? 뭐요? 애플은 1파운드에 1파운드에 약 1.5불이다. 뭐 이런 거 만들 이것도 뭐 GPT한테 만들어 달라서 그냥 안 친 거예요. 내가 이걸 안 만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냥 가상으로 이 페어가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서 체크박스에서 자 select leftover ingredient in your freezer. 너 지금 남아 있는 거 이 중에서 네 냉장고에 남아 있는 거 선택해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하겠죠. 이런 것들 중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가 선택된 거를 보여주고, 그쵸? 그것을 선택된 것을 잘 들어보세요. select라고 하는 것을 변수로 저장을 해요. 네가 선택한 거를 변수로 저장을 일단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select repeat을 돌리는데 repeat을 할 텐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n은 다음번부터 다음번까지 tn1은 다음번 턴이란 얘기예요. tn-1은 전 턴이란 얘기고 그러면 요 턴을 select의 n만큼 반복해달라고 해요. select n을 때리면 뭐가 나오냐면 select라고 저장한 거의 개수가 나와요. 내가 5개를 선택을 할지 10개를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 처음에 냉장고에 남아있는 거를 5개를 선택할지 10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근데 select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잖아요. 변수를 저장하고 n을 때리면 그 변수의 총 개수가 return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repeat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음번을 repeat 하는데 다음번에서 다음번까지 요 개수만큼 repeat을 하는데 그 repeat을 할 때 잘 보세요. 내가 가격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야. 내 가격은 페어를 맞춰놨는데 내가 몇 번째 것을 선택했는지 알 수가 없죠. select 한 게 여기서 몇 번째 건지 알아야지 그 price를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할 때 index 함수를 씁니다. 까보라 그랬죠. 내가 모르면 하나씩 하나씩 까보면 돼요. 뭘 썼어요? select 한 놈이 in이라고는 요 in에서 몇 번째인지를 불러와서 그 몇 번째 해당하는 프라이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유저 아이디를 받으면 유저 아이디의
하니까 전체 유저에서 몇 번째 놈이지? 아, 세 번째 유저구나. 세 번째 유저라는 걸 알면, 인덱스를 알면 뭐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유저의 이름, 세 번째 유저의 학습 이력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장이 돼 있으면, 테이블 형태로 돼 있으면 되어 있어요. 이거 쿼리를 짜는 거랑 똑같아요. 쿼리에 굉장히 원초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네가 지금 선택한 것이 전체 리스트의 몇 번째야를 알아야지, 이 리스트의 몇 번째야를 알아야지 그 리스트에 해당하는 가격을 불러올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변수로 잡은 다음에 인덱스로 해가지고 인덱스로 해서 price의 인덱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repeat을 돌렸죠.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각 요소마다의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래 놓고 네가 받은 것은 전부 다 받은 것은 각 아이템마다의 그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총합을 계산해 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갑시다.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 이런 게 나와요. 냉장고에 들어있을 만한 게 나와서 내가 라이스랑 애플이랑 브레드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두 개만. 그러면 뭔 짓을 하냐 하면 애플은 1.5파운드고 보세요. 2파운드가 나왔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총합은 뭐예요? 3.5가 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가격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애플이랑 브레드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가격을 불러와서 총합을 내줍니다. 교수님 지겨워요. 여기까지는 너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뭘 하라 그랬냐면 여기서 나온 거 있죠. 체크박스 있죠. 체크박스 있죠. CB1이라고 한 거. CB1이라는 거. 체크박스 1에서 한 걸 가지고 그냥 recommend a dish 해달라고 ingredient 만들어주고 그러면 요런 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뭘 선택했어요? 애플하고 브레드를 했죠. 두 개를 선택했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그러면 애플 시나몬 토스트 딜라이트라고 하는 요리를 제목을 맞추고 쭉 해서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해준 레시피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랜덤 레시피가 나와요. 한때 진짜 웃겨 죽는 줄 알았더니 내가 만들고 나서 나 갈릭이랑 내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야. 밀크랑 이거야. 오렌지랑 캐럿이랑 바나나랑 피쉬가 있어. 이걸 선택을 하십시오. 밀크랑 바나나랑 피쉬랑 오렌지가 있어. 이거를 하면 어때요? 처음에 총합을 계산해주고 14.60입니다. 거기까지 해주고 뭘 해줘요? 트로피컬 살몬 딜라이트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레시피를 만들어주고 어떻게 쿠킹을 해야 되는지 절차까지 다 알려줍니다. 창업해도 되겠더라. 내가 보면서 제가 다음에 창의재단에 한번 톡을 가야 되는 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창의성 개발에. 아니 이 재료가 어떻게 컨비네이션이 될지 어떻게 알아? 그쵸? 근데 억지로 해서 레시피를 만들어주는데 저는 음식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재밌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한글로 만들면 정말 재밌습니다. 지금 영어니까 지금 막 눈에 확확 안 들어와서 그런데 아시겠죠? 저는 재밌는 것도 체크박스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계산도 하고. 아무튼 체크박스 개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거를 다뤄봤어요. 두 번째 예제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만 해도 라디오랑 셀렉트랑 체크박스만 해도 아마 머리 터질 거예요. 하는 데까지 하시고 과제 잘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죠. 두 개를 항상 프로젝트는 두 개입니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뭐예요? 중요한 거를 하나만 바꿔서 내 걸로 해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고 있었던 프로젝트 있죠. 내가 뭐 사이버 시큐리티 홈페이지 프로젝트, MBTI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뭐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 여기다가 체크박스도 한번 넣어보고 구현이 되는지도 한번 해보고 그레이딩도 한번 해보고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양하게 해보시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것으로 됩니다. 감사합니다.